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19인생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해 나갈 김지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론에 이어가지고 문제풀이에 들어왔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제풀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이론보다 해야 될 것들이 좀 2배로 좀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에서는 우리가 예습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지만 반드시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지 가져갈 것들이 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습 없이 오게 되면 그냥 이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하고 넘어가는 거지 내가 다시 공부한 걸 다시 복습하고 할 그런 게 되지 않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 주에 좀 설명할 게 많으면 한 10장, 11장 정도 나가고 많이 나가면 이제 설명할 게 좀 적으면 한 13장 정도, 그래서 한 평균 12장 정도는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습을 좀 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풀이에서는 첫 번째 기본 이론을 꼭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기본 이론을 복습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이론만 우선 복습을 하는 게 좋죠. 우리가 전체를 다 한 번에 복습하는 게 좋긴 하지만 한 번에 그 많은 양을 복습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 주씩 끊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단원별 문제풀이 진도 나가는 것에 해당하는 그 이론을 먼저 복습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부패, 변질에 관련된 거기와 관련된 것까지 이제 복습을 예습을 이제 해오시면 되는 거였는데요. 이제 하여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 10장에서 12장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래서 평균 한 12장 정도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이 되는 이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복습을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습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이 복습할 때도 아주 기본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이제 심화도 우리가 이제 이론을 기본 따로 하고 이제 심화 따로 하고 그러기엔 되게 애매해요, 이 과목이. 왜냐하면 또 기본만 하자고 하면은 너무 이렇게 좀 내용이 막 확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심화까지 같이 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이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타 지역이라든지 모든 곳이 다 대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본 이론하고 이제 이 심화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요. 근데 복습을 할 적엔 먼저 항상 기본부터 봐주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우리가 그때 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했었죠. 이게 기본이고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으면 심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으면 심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 또 이 이론 시간에 되게 많은 프린트물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프린트물이 또 법규와 관련된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다 한번 일일이 나중에는 그런 법규와 관련된 거라든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는 그 내용들까지 꼭 읽어두셔야 됩니다. 꼼꼼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가서 그것까지 다 하셔가지고 복습을 끝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복습을 복습 한 3번 정도 하면 제일 좋긴 하죠. 그럼 똑같은 이론을 무슨 복습을 3번이나 해요? 그렇게 하면 거의 완벽한 수준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거 보고 거기다가 심화 과정 좀 더 집어넣어서 더 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법규나 읽을 만한 거리까지 다 읽어가지고 해두게 되면 완벽하게 복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장수가 이렇게 좀 줄어드니까 이제 우리 공부해야 될 게 전체 분량이 아니라 일부에 대한 것만 복습하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복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복습이 끝나면 바로 문제를 풀어보시는 거죠.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복습을 먼저 문제를 쫙 풀어보시면은 그래도 이게 기분이 나요. 내가 이거 좀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수록되어 있는 이 문제들이 상당수가 여러분 실제 기출에 나왔던 문제나 아니면 그 문제 유형과 되게 비슷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 수준이면 이 정도로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이 정도 괜찮게 풀 수가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이렇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오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까지 하면 이제 여기가 예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이렇게 해오시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그 수업이 진행이 되면 이제 수업 시간에 내가 잘못 푼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나중에 또 답을 이렇게 찾아보거나 하실 필요는 없죠. 어차피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 내가 틀렸는지 맞았는지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이 또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그 수업 시간에 오셔가지고 답도 확인하고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 오늘 했던 내용들은 꼭 복습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혹시 잘못 알고 있었던 거, 추가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 이런 것들을 복습을 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지막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강을 듣는 분들은 이제 조금 다음 주부터 이제 10분 테스트라고 해가지고요. 5분 테스트요. 5분 테스트를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전 시간에 했던 내용을 이제 한 10문제 정도만 추려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가 아니라 한 10문제니까 한 5분 정도면 되죠. 한 문제당 30초씩 해가지고 5분 테스트 정도로 진행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고 지나갔던 거 아니면 다시 그 복습을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파악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 돌리게 되면은요. 나중에 가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론에 대한 내용들이 좀 복습도 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도 되고 했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돼야지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 모의고사형이 가능해져요. 모의고사형은 전체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들어가기 전에 꼭 이걸 통해서 전체 내용을 완벽하게 좀 해둬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원별 문제풀이가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도 하시고 복습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론에서 했던 것보다 한 2배의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요. 일단은 식품위생의 개요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그 수업 참고 자료 다 받으셨죠? 그래서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학습 자료실에 다 올려놨으니까요. 거기 들어가셔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거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풀이 위주로 해야 되니까 되도록 쓰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식품위생의 개요 파트는 우리 크게 보면 3가지 파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개요, 그 다음에 행정, 그리고 법, 그리고 또 하나 있네요. 법 및 표시와 관련된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먼저 개요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식품위생의 정의였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목적을 알아두는 거, 그게 가장 기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 식품위생의 정의는요, 시험 문제에 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정의. 그다음에 또 하나 WHO의 정의. 2가지가 주로 시험 문제에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이게 1번이 올해 경기도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로 넣기로 나왔잖아요. 근데 예전에도 몇 번 나왔거든요. 경기도에서도. 타 지역에서도 나오고 경기도에서도 나오고 여러 번 나왔다라 보시면 돼요. 근데 뭐 이렇게 가로 넣기 식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냥 다음 주 식품위생법에 식품위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도 되게 많이 출제가 됐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개념 알아두시면 되죠. 얘는 그냥 정의 그대로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위생이란 식품, 기업, 기구 또는 니은,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이다 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 니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문제 되게 단순해요. 그러니까 정의 가장 기본적인 거 대상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답안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 그리고 기구, 용기, 포장이었죠. 그래서 들어갈 거 식품, 첨가물과 용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대상이 되는 거죠. 얘가 그래서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대상이 포장이 그 식품위생의 대상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항상 식품위생법에 식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대한 기준, 규격을 마련한다. 그게 다 생략된 거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WHO의 정의인데 이 WHO 정의도 이 경기도에서 나왔던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것도요, 경기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이제 타 지역에서도 나오기도 하죠. 지금처럼 이렇게 형태가 가로 넣기로 나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한 전체 문제의 하나의 보기로도 나온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들어가기 전에 오늘 나와드렸던 프린트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자, 1페이지 보시면 거기 WHO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식품의 생육, 생산,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그리고 이걸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게 영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마다 약간씩 번역이 어떨 수 있느냐?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다른 게 바로 생육이에요. 그래서 생육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르는 거잖아요. 재배도 가능하죠? 자, 근데 우리가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식물이나 이런 것들은 뭐 생육한다, 재배한다 이런 말을 쓰지만, 재배한다라는 말을 쓰지만, 동물은 가축은 그런 말을 잘 안 쓰죠. 그래서 가축한테는 우리가 어떤 단어를 쓰기도 하느냐면, 어떤 용어를 집어넣기도 하냐면, 사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생육은 다 거의 두 가지를 다 일컫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재배, 이거는 식물. 얘 같은 경우에는 가축,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거 합쳐진 게 거의 생육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떨 때는 보통 가장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단어는 생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여기에 재배가 들어가도 되고 사육이 들어가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요 단어예요. 완전 무결성이요. 이 완전 무결성은 책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완전성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악화 방지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자, 여러분 근데 그 완전 무결성 거기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죠. 완전 무결성. 자, 홈썸니스 해가지고 이거는 우리나라 말로 이제 그 얘기를 하자면 얘는 건전하고 유익하다는 뜻이거든요. 건전하고 유익하다. 그래서 약간 의미가 건전성하고 비슷하기도 해요. 그래서 책에 따라서는요, 건전성과 완전 그냥 무결성을 합쳐서 그냥 건전성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요, 건전성, 완전 무결성,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간혹 책에 따라서는 안전성과 그냥 건전성으로만 표현되기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우리가 보면은 맨날 그냥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표현됐었는데 한 번은 경기도 문제에서 아닌 형태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근데 기본은 안전성, 건전성, 완전 무결성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 2번으로 돌아가서 가로넣기 한번 해볼까요? 자, 식품위생이란 식품의 생육, 재배, 생산 및 제조로부터 최종적으로 인간에게요. 최종 인간에게 뭐 되기까지일까요? 섭취겠죠. 그렇죠? 섭취되기까지.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요. 식품의 안전성, 그 다음에 건전성이겠죠. 건전성, 완전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가로넣기 나왔을 때는요. 가장 일반적인 정의가 나왔었어요. 자, 그래서 2번에다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3번. 식품위생법의 목적에 대한 설명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적도 알아두셔야 되는데 얘도 목적 그대로예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목적 그대로를 넣어 놓은 건데요. 그럼 목적 하면은요. 처음에 들어갈 게 이거죠.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해서 생기는 뭐를 방지하는 거냐면 위해였죠.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뭘 도모하는 거였냐면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거였죠. 그래서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서요. 식품위생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마지막은 뭐였냐면 국민 보건 증진이었죠. 그래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뭐 간단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뭐 경기도에서는 아직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은 없지만 문제 보기 하나 정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식품위생의 정의, 그 다음에 이렇게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 알아두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인트가 되는 4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요.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요. 마지막은 뭐예요? 국민보건 증진입니다. 국민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겠다. 이게 바로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